자, 오늘 썸네일 보시고 이놈 또 오늘 심오한 얘기를 하려나 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심오한 얘기, 그렇지만 우리한테 무조건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운동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철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만 뭐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어떤 돈에 대한 가치, 철학,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들, 그런 여러분들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철학인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나 또는 어떤 부부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부부 생활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부 그런 어떤 침대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하게 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이 이걸 하니까, 또는 그냥 뭐 단순히 건강해지겠지? 라는 생각과 막연한 생각들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방법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운동의 본질적인 생각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처음 대학교 1학년 체대에 들어가서 배웠던 게 운동 철학이 아니고 체육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그 체육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그런 어떤 체육의 사고가 너무너무 깊어지기는 개뿔 정말 재미없어서 다시는 수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체육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움직이고 몸을 좋아지게 만들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체육의 역사가 굉장히 깊었고, 또 어떤 사람은 체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고, 또 과거에는 이런 체육을 통해서 어떠한 뭐 행사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화합을 할 수 있고, 뭐 체육의 의미들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수강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또 뼈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운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토크쇼들 보면은 뭐 어떤 배우한테 뭐 이병헌한테 영화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마동석에게 범죄도시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철학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답이 없죠. 여러분들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답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운동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운동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내가 운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회원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수업 때 그런 질문을 드리면 얘기를 못하다가, 운동을 하시다가 어떤 몸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 안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처음 오셨던 분들이 나는 몸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차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삶에서 굉장히 많이 실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 기분이 좋아지면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된다든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또 운동을 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운동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10년, 20년 또는 5년 이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철학들,
남 앞에서 내가 5분 정도 이상을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철학들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동에 대한 방향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파트너와 어떻게 동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운동을 꾸준히 평생 동안 잘 해나가기 위한 부스터 같은 거예요. 부스터. 그 부스터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어딘가에 또 휘말리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운동이 유행이네. 이것 따라갔다가 저것 따라갔다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나는 몸도 크게 만들고 싶은데 또 저렇게 날씬한 몸도 너무 좋네. 욕심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명확하게 내가 운동을 바라보고 있는 운동에 대한 운동관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운동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것들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또 개선되고 있고 내 인생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운동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운동 많이 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는 내가 내 그릇 안에서 얼마만큼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몸은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좋아지죠. 근데 그게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이론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운동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게 내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방법들을 알려주긴 하죠. 근데 그 방법들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1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1만큼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 1을 정말 100% 활용하고 100%를 활용하다 못해 200%를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10을 줬는데도 그게 그 인생 안에서 1도 못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운동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많이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이 더 가치가 생긴다. 내가 매일 아침에 하는 러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냥 돈이랑 똑같아요. 돈.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고 또 그 돈을 벌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비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운동을 요리 같은 것들이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뭐 또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그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요리 안에 또는 어떤 집 안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철학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요리의 스타일이 뭔지 어떤 맛을 내고 싶은 건지 내가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화이트 톤으로 하는지 우드 톤으로 하는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에 대한 철학 또 요리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광배근 키운다고 나도 광배근 이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유연성이 요가 하시는 분들처럼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도 그만큼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필요한 걸 알면서도 사실 인생에 필요한 걸 모두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도 좋은 내용을 습득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정말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김종국 씨가 왜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얻습니까? 물론 연예인이라서 몸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운동에 대한 철학들이 굉장히 많죠. 쉐이크를 먹어야지만 운동이 끝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분의 철학이지만 근데 그분은
명확한 건 본인의 정답을 찾고선 그거를 정확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기장에 운동이란 무엇인가, 나한테 운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음날 하시는 운동이 더 힘이 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